자, 2교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2교시는 이제 문서 작성 능력 평가 아까 1교시에 이제 좀 복습 풀이를 했는데 우리가 여기 표 부분을 제외하고 풀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표 부분을 이제 작성을 할 건데 어제도 제가 이제 중요한 부분들 얘기해 드리면서 표를 작성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입력의 표라는 메뉴를 눌러서 이렇게 대화 상자를 꺼내서 필요한 줄과 칸을 넣어서 만드는데 여기서 필요한 줄수나 칸수를 넣을 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글자처럼 취급이라는 거를 체크를 꼭 해 주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글자처럼 취급으로 해 줘야 표의 오른쪽 뒤에 여기에 이렇게 커서가 표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글자처럼 보일 수 있게끔 해 주는 걸로 어 반드시 작업을 해 줘야지 표가 문서의 정중앙에 올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미리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문제를 보면 이 표 전체 글꼴하고 셀 배경색이나 테두리, 그다음에 뭐 또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로 이제 표시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좀 살펴볼 건데, 자, 일단 글씨를 전체적으로 블럭을 잡을게요. 표 안에 있는 글씨를 전체적으로 블럭을 잡고, 자, 표 전체 글꼴을 도둠의 10으로 하라 그래서 일단 도둠의 10포인트까지는 했어요. 자, 10포인트 하고 가운데 정렬도 해주세요 하길래 이제 가운데 정렬도 했는데 문제에서 이렇게 보면 표 전체의 글꼴하고 가운데 정렬까지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수하기 좋은 게 셀 배경색을 바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지금 문제에 보면 셀 배경색은 전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첫 번째 행에만 이렇게 노랗게 그라데이션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실제 시험장에 가면 시험지가 흑백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을 통해서 문서 작성 능력 평가에 나오는 표에 배경을 넣는 거는 무조건 첫 번째 줄이구나. 이 셀의 전체를 다 넣는 게 아니라는 부분 좀 숙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블럭이 다 잡혀져 있는 상태니까 테두리 부분을 좀 먼저 하고 넘어갈게요. 자, 테두리 할 때는 라인 L키 눌러준다 그랬어요. 알파벳 L키를 눌러주면 테두리 배경 대화 상자가 이렇게 나오고, 자, 일단 선이 없는 모양으로 왼쪽 오른쪽을 없앨 건데 우리가 지금 선 없음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중실선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선의 종류 자체가 두 가지 이상이 넘어갈 때는 여기 선 모양 바로 적용이라는 거에 체크가 돼 있으면 체크를 항상 먼저 빼두고 작업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체크 빼주고 일단 선 없음 모드로 왼쪽과 오른쪽에 선 없음, 선 없음. 그 다음에 두 줄이라는 선을 선택을 해서 위쪽과 아래쪽에는 두 줄을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잡은 표의 큰 윗부분, 제일 아랫부분만 두 줄이고 제일 왼쪽, 오른쪽은 선이 없기 때문에 이 작업을 먼저 해주고 설정을 합니다. 자, 그러고 바깥에 찍어보면 표 전체 위아래 두 줄, 왼쪽, 오른쪽은 선이 없고요. 이제 다시 첫 번째 줄만 블럭을 잡아서 첫 번째 행만 다시 블럭을 잡아서 L키를 또 눌러주는 거예요. 자, L키 딱 눌러가지고 자, 두 줄짜리로 바꿔주고요. 테두리 두 줄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테두리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행에 아래쪽 부분에 두 줄이 들어가게 될 거고, 그리고 첫 번째 행에 배경으로 이미지를 넣어줘요. 그러니까 그 색상을 넣어줘야 돼서 배경에 가서 그라데이션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라데이션 선택해주고 문항에서 왼쪽 대각선 하라 그래서 왼쪽 대각선 여기 적혀 있거든요. 문제에. 자, 왼쪽 대각선 시작색은 항상 흰색 되어 있어요. 그래서 끝색만 노랑으로 정확하게 맞춰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그라데이션도 항상 흰색에 노란색으로 유형의 모양만 좀 바뀌어져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연습을 좀 두세 번 더 해보시면 이제 요령껏 바로 이렇게 먼저 설정을 해놓고 문제대로 했나를 확인을 하시는 상태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문제 유형하시면서 좀 잘 살펴봐 주시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필수 사항은 아닌데 여기 각주 라인 선하고 마지막 제목 있는 선 사이에 이만큼 공간이 띄워져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이렇게 엔터를 치는 건 아니고 여기는 이제 조금 더 많이 넉넉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럼 그럴 때는 표를 전체적으로 잡으셔서 컨트롤 키, 키보드 왼쪽에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방향 키를 밑으로 한 번, 두 번 정도 이렇게 내려주시면 표가 조금 이렇게 높이가 좀 넉넉해져요. 물론 출력 형태랑은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래도 조금 더 넉넉하게 해주면 표를 보는 이제 가독성이 더 좋아지니까 조금 더 이렇게 넓혀주는 것도 좋아요. 자, 그리고 표를 글자처럼 취급했기 때문에 반드시 빠뜨리면 안 되는 거, 표 뒤에 커서에 가져다 놓고 표를 가운데 정렬해 주는 거. 지금 양쪽 정렬, 가운데 정렬 계속 해보면 미세한 차이지만 표가 양쪽 정렬됐다가 가운데 정렬됐다가 하는 거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정렬해 주시고, 그리고 월요일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열의 너비를 조절을 할 때는 열 부분을 이렇게 잡아서 컨트롤 키, 방향 키 왼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조절해 주신다라고 얘기를 했고, 셀을 병합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블럭을 잡아서 M키 눌러주거나 오른쪽 버튼 셀 합치기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표까지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문서 작성 능력 평가는 이렇게 끝나게 된 거예요. 자, 화면 보기에 가서 한 100% 정도나 쪽 맞춤 한번 해볼까요? 한쪽 맞춤 하면 이제 문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나가 쭉 만들어졌어요. 자, 요거 만드신 거 화면 캡처하셔서 카카오톡 단톡방에다가 한 분씩 한번 올려봐 주세요. 어디만큼 했는지 한번 좀 살펴볼게요. 카톡으로 화면 한 번씩 올려주세요. 왜 아무도 안 올려주는 거지? 열심히. 오, 혜인 씨 1등. 혜인 씨 파일 여는 거 했네요. 카톡 보내놨었는데. 잘 만들고 있네요. 자영 씨도 잘 만들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는 양식이 보통 이제 문서 만들 때 가장 기본적인 양식이에요. 뭐에 대해서 보고서를 준비해 오세요. 보고해 보세요. 한번 알아보세요라고 했을 때 뭐 여기 지금 보면 여기는 뭐 전시회 안내된 내용이라서 타이틀도 적고 이 전시회가 어떤 내용인지도 좀 적고 사실은 이제 관련 있는 사진도 하나씩 넣고 그죠?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부분 항목적으로 번호 넘버링도 해주고 필요하다면 표나 차트 같은 걸 넣어가지고 한 페이지로 구성하는 이제 이 구성 레이아웃도 실제로 문서 사용할 때 많이 쓰는 부분이라서 이 양식들도 조금 잘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너무 잘 만들어서 하네요. 자, 지원 19도 올라오고, 여기까지 작업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까지 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제가 몇 분이요? 20분에서 25분이요. 자, 시험 시작, 요이 땅 해가지고, 파일명 저장하고, 여백 맞추고, 문제 번호 적고, 쭉 여기까지 이 3번 문항만 딱 작성하는 거니까 200점을 획득하는 200점까지 획득하는 시간이 20분에서 25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이 바쁘시겠지만 시간이 나시면 우리 사실 여기 뒤에 문서 작성 능력 평가 제가 시험 문제 되게 많이 갖다 드렸잖아요. 기출 문제. 이 문제를 스탑워치를 켜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을 체크를 해서.
그래서 카톡에 많이 했어요. 태연 씨랑 지연 씨랑 다 잘 올려줬네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4번 문제를 나가볼게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월요일까지 우리가 작업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하나 빠뜨리고 간 게 있을 거예요. 아까 우리 큰 제목 하는데 책갈피 빠뜨리고 했어요. 그죠? 아무도 나한테 책갈피 빠졌다고 얘기를 안 해줬어. 내가 할 줄 알고 다들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을게요. 자, 여기 보면은 책갈피 이름 넣기라 그래서 책갈피 전기라는 이름으로 책갈피를 넣어주세요 했는데 제가 아까 이거 전체적으로 블럭 잡아서 글꼴 바꾸고 덧말 넣기까지만 하고 제가 그냥 그 다음으로 넘어갔는데 자, 왜 이게 저도 지금 잠깐 잊고 있었는데 왜 이게 이제 생각이 났냐면요. 우리 여기 4번 문제 할 때 이 4번 문제하고 이 문서 작성 능력 평가는 하이퍼링크하고 책갈피라는 기능으로 연동이 되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반드시 문서 작성 능력 평가에 책갈피가 만들어져 있어야지 어때요? 그 4번 문제하고 연동된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책갈피는 항상 블럭 잡지 않고 첫 제목 앞에다 두고 작업을 하고요. 아까 전에 쪽번호 매길 때는 마지막 제목 뒤에다 두고 작업한다 그랬어요. 자, 지금은 책갈피니까 첫 제목 앞에 커서 가져다 두고 입력이라는 리본 메뉴 가면요. 우리 덧말 넣는 기능 옆에 보면 책갈피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갈피를 클릭을 딱 하죠. 입력이라는 메뉴에 가면 책갈피 있어요. 그래서 책갈피 이름은 전기라는 이름으로 일단 책갈피 넣기로 책갈피 표시를 해주고 가야 돼요. 자, 책갈피 표시를 일단 이렇게 해주고 가야 해서 자, 여기 앞에 책갈피 표시 이렇게 딱 해주고요. 자, 그리고 이제 4번 문제로 올라갈 건데 자, 마우스 휠 올리면 우리 두 번째 장이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죠? 자, 보기에 가서 4번 문제 할 때는 제가 100% 또는 이제 조금 더 줄여놓고 작업해도 쪽맞춤으로 해놓고 작업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4번 문제는 이미지 이렇게 도형들을 이렇게 크게 그릴 거라서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4번 문항도 전체 두 번째 페이지 이 전체에 거의 뭐 3분의 2 이상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다가 4번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좀 크게 보면서 작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4번 문제 가기 전에 자, 또 저장 한번 하고요. 수시로 저장하는 거 잊지 말고 네. 단톡방이 많이 혜선 씨랑 서희 씨도 올려주셨고 자, 100% 또는 쪽맞춤으로 해놓고 두 번째 페이지에서 이제 4번 도형 문제를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자, 4번 문제를 할 때는요, 규칙이 있어요. 크고 배치상 뒤쪽에 있는 것부터 먼저 그려요. 그럼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 코랄색이라 그래야 되나? 살색이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이 색깔, 이거 1번 그려야 되고요. 여기 하늘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2번 그릴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제목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세 번째 그릴 거고 그 다음에 그림이 항상 나오거든요. 이거 네 번째 그릴 거고 전기전력 전시회라고 글씨인 것 같지만 뭔가 도형처럼 보이는 이 부분 이거 글맵시라고 부르는데 이거 5번 자,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이렇게 뭔가 목차처럼 메뉴처럼 나와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을 이제 6번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그래서 6단계를 거쳐주면 4번 문항은 끝나요. 사실 생각보다 4번 문항은 굉장히 빨리 끝나가지고 자, 그럴 때가 제가 뒤에 문제도 한번 볼까요? 뒤에도 여기 좀 보면 다음번 회차 문제인데 요거 1번, 그 다음에 여기 하늘색 2번, 그 다음에 제목 3번, 자, 그림 나오고 글맵시 나오고 여기 있는 메뉴들 마지막에 6번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이 순서를 그대로 지켜주시면 돼요. 자, 그럼 4번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리고 3번 밑에 이제 엔터 서너 번 이렇게 지금 쳐놨고요. 4번 밑에는 이 페이지가 넘어가지는 않지만 엔터를 조금 넉넉하게 이 정도 쳐놓을게요. 한 이만큼 남겨놓고 조금 더 길게 쳐놓는 걸로 할게요. 4번 밑에는. 왜 그런지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엔터를 조금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만. 자, 그럼 도형을 한번 그려볼 건데, 자, 도형은 입력이라는 리본 메뉴에 가면 여기 도형 그림들이 이렇게 있어요. 도형 상자들이. 근데 사실 뭐 그렇게 많지는 않죠, 도형이. 그리고 사실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 도형을 사실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근데 필요하면 그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도형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자, 한번 그려볼게요. 1번으로 우리 저기 이렇게 뒤쪽에 있는 큰 사각형을 하나 그릴 건데, 자, 입력 메뉴에 가니까 직사각형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클릭을 하고요. 그냥 드래그 하지 말고 어차피 크기를 줘야 돼요. 여기서 원하는 크기가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로 그냥 툭 한번 클릭을 한번 해주세요. 자, 클릭을 한번 딱 해줬었더니, 자, 흰색 면에 검정색 테두리가 일단 이렇게 들어가는 상자가 하나 만들어졌거든요. 그럼 그 상자를 더블 클릭을 합니다. 자, 더블 클릭하면 개체 속성이라고 이렇게 딱 나타나요. 자, 개체 속성이라고 나타나면, 자, 시험지에서 우리가 지금 그리려고 했던 1번 도형의 도형 크기가 얼마인지 혹시 문제에서 찾으실 수 있겠어요? 문제 여기에서 보면 이 제일 뒤쪽에 있는 큰 상자가 크기가 가로가 얼마고 세로가 얼마인지. 자, 화살표를 잘 따라가서 살펴보면 여기 적혀 있어요. 제일 큰 사각형 크기는 130에 150이다라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 크기만 나와 있지 색상에 대한 정보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시험지를 컬러로 보고 있지만 실제 시험장에선 제가 컬러로 안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크기, 색깔은 이제 사실 임의대로 좀 넣어줄 거예요. 작업을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자, 일단 너비 크기부터 130에 150이다라고 하고 크기 고정을 할 거예요. 자, 일단 130에 150이다라고 하고 일단 크기 고정을 하고 설정을 하고 나올게요. 자, 그랬더니 커다란 네모 상자가 하나 그려질 거예요. 자, 그럼 이 상자에다가 위쪽에 도형이라는 리본 메뉴가 생겼는데 여기 보면은 페인트통 모양으로 채우기 메뉴가 있거든요. 그래서 채우기 메뉴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 아무거나 하나 이렇게 색상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색상을 그냥 하나 너무 진한 색을 하면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동안 눈이 필요하니까 조금 채도가 낮거나 좀 연한 색으로 해서 색상을 하나 임의의 색상을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선 색상 말을 안 했지만 자, 색상 하나 이렇게 넣어주고요. 자, 그 다음으로 그려줘야 되는 게 이 하늘색 상자 이렇게 모서리 이렇게 좀 동그랗게 생긴 이 하늘색 상자 보이시죠? 이게 그 다음으로 크고 뒤쪽에 배치되어 있는 도형이라서 자, 또 입력에 가서 사각형, 직사각형 클릭하는데 직사각형 클릭을 하고 선생님 여기 위에 있으니까 제가 여기 위에다 이렇게 탈칵 클릭하려고요. 자, 항상 새로운 도형을 그릴 때는 기존에 있는 도형 바깥쪽에 그려요. 그냥 바깥에 툭 이렇게 기존의 도형과 겹쳐지지 않게 바깥쪽에다가 그려서 이 도형도 더블 클릭. 자, 이 도형은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또 살펴봤더니 여기 화살표 있네요. 그죠? 자, 여기 화살표 따라갔더니 120에 50이래요. 2번 파일은. 자, 그래서 너비를 120에 50으로 줘요. 그러니까 도형을 그리는 방법은 도형 모양 사각형을 클릭을 하고 그냥 마우스로 툭 하고 클릭을 한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들어오는 곳에서 크기를 이제 줄 거란 말이에요. 얘도 크기는 변하면 안 되니까 크기 고정을 해줄 건데 여기서도요 크기만 얘기해줬지 여기가 뭐 모서리가 둥글다라든지 여기 색상이 어떻다라든지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출력 형태를 보고 맞춰서 알아서 작성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크기를 준 다음에 죄송해요. 자, 크기를 준 다음에 모서리를 이렇게 깎아줘야 되기 때문에 선이라는 리본 메뉴에 갑니다. 이 개체 속성 상자 그대로 해서 자, 선에 갔더니 여기에 사각형 모서리 공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각의 선택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둥근 모양으로 바꿔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둥그런 모양으로 바뀌어져요. 자, 근데 이제 그 옆에 반원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 반원은 조금 이따 3번 할 때 이 제목 여기 완전 동그랗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자, 이 부분 만들 때는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요렇게 만들 때가 반원이에요. 반원. 반원이고 요렇게 된 거 만들 때가 둥근 모양. 지금은 둥근 모양이 맞으니까 자, 설정을 하고요. 자, 또 도형에 가서 색상, 아무 색상이나 하나 줘서 이렇게 가지고 위로 올려 볼게요. 이렇게 해서 올려 볼게요. 요 정도 하면 되겠네요. 너무 이렇게 높지도 낮지도 않게. 자, 요 정도 해서 2번 도형 그렸어요. 자, 그 다음에 3번도 이제 사각형을 그릴 건데, 사각형을 그려서 이걸 반원으로 확인할 건데, 안에 이번에는 글씨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자, 글씨가 들어가 있는데, 처음부터 모서리 둥근 직사각형요? 우리 한글에서는 이제 소연 씨가 질문이 왔는데 처음부터 모서리 둥근 사각형이 일단 2014 버전에는 바로 없어요. 그리고 네오 버전에는 바로 있을 수도 있는데 직사각형을 그려서 곡률을 바꿔주는 모양으로만 둥근 모양을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직사각형을 그려주고 둥근 모양을 해요. 근데 상위 버전에는 둥근 모양으로 된 도형이 있으면 그 도형을 처음부터 바로 쓰시면 돼요. 됐나요? 질문이 와서 네, 이렇게 질문 주셔야 돼요. 그래야 본인도 몰랐지만 다른 친구가 질문을 해서 본인이 몰랐던 걸 또 같이 갖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기억해 주셔야 될 거는 이제 모서리 곡률을 건드려야 되는 경우면 미리 곡률이 된 걸 그리거나 지금 버전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직각으로 그렸던 걸 둥근 거나 반원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3번 도형을 그릴 건데 자, 3번 도형은 직사각형을 그려서 이렇게 이제 반원으로 모양을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어 줄 거라서 근데 또 이제 여긴 글씨가 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력 메뉴에 가면 여기에 사각형 왼쪽 편에 그 가로 글상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가로 글상자. 자, 가로 글상자를 클릭을 해서 얘는요, 일단 툭 찍지 말고 그냥 일단 조금 넉넉하게 일단 여러분들이 다른 도형하고 겹치지 않게 넉넉하게 일단 좀 한번 넣어 볼게요. 자, 넣고 커서가 생겼을 때, 상자 안에 커서가 생겼을 때 글씨를 좀 적어 볼게요. 한국전기기술인 협회라고. 띄어쓰기가 안 돼 있네요. 그래서 한국전기기술인 협회라고 글씨를 좀 적어주고 글씨를 먼저 좀 블럭을 잡을게요. 더블 클릭하면 바로 블럭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글꼴을 먼저 여기다가 좀 먼저 바꿔볼게요. 자, 글꼴을 제목 글꼴은 도둠의 24포인트에 자, 색깔을 흰색으로 해달라라고 얘기했고 가운데 정렬인데 자, 일단 글씨 색은요. 여기 도둠의 24를 하고 옆으로 가다 보면 여기 글씨 색상 바꾸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글씨 색을 흰색으로 바꿔줘요. 자, 흰색으로 바꿔주게 되면 당연히 흰 바탕이니까 글씨는 사라지는 게 당연한 거죠. 안 보이는 게 맞고요.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가운데 정렬 해주세요. 자, 우리가 아는 가운데 정렬을 해주면 그 밑에 있는 미션까지도 해결이 돼요. 정렬을 수평, 수직, 가운데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도형의 수직에서도 중앙에 가 있게 하고 이 수평, 가로, 세로 수평 기준에서도 중앙에 가서 이 정중앙에 글씨를 배치를 해달라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그냥 가운데 정렬만 해주면 알아서 수직, 수평, 가운데 정렬이 만들어져요. 자, 글씨는 다 적어놨고 도둠의 24의 흰색까지도 했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도형에 테두리 있는 부분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여기 화면에 혹시 보일지 모르겠는데 I자 모양이었던 걸 테두리 모양에 이렇게 갖다 대면 점선 상자와 하얀색 화살표 모양으로 마우스 포인터가 바뀌어요. 그럼 그때 더블 클릭을 또 해줘요. 자, 그때 더블 클릭을 해서 기본 도구 상자에 가서 자, 이 글 상자의 크기 110에 15예요. 자, 110에 15 해서 크기 고정해주고 110에 15 해서 크기 고정해주고 모서리 깎아줘야 되니까 선에 가서 반원으로 바꿔줍니다. 이번에는 여기 왼쪽 편에 직선이 아예 없어요.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완전 반원으로 이렇게 호 모양처럼 해서 바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원 해주고 설정해줍니다. 자, 그리고 면색을 파란색 하라라고 되어 있어서 페인트 통 눌러서 자, 이거 바다색 이거 하면 안 되죠?
파란색 해주세요 할 때는 여기 화살표 눌러서 오피스로 변경해주고 오피스에 있는 정확하게 파랑으로 이렇게 해줘야 흰색 글씨도 잘 보이고 제대로 된 파란색이 들어가요. 그래서 옆에 시험지 보고 시험지하고 유사한 위치에다 이렇게 잘 배치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배치했어요. 자, 이렇게 배치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 ABC 주식회사라고 하는 거 하고 여기에 있는 글맵시라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ABC 주식회사라고 하는 이 화살표를 쭉 따라가서 봤더니 자, 우리 문서 작성 능력 평가할 때랑 똑같아요. 그림 위치를 알려주네요. ITQ 픽처 폴더에다가 로고 1번 JPG 파일을 가져다가 넣으래요. 문서에 포함해서. 그리고 크기는 얼마에 얼마 주라라고 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다른 건 다 컬러로 나와 있는데 여기 약간 회색 표시로 되어 있는데 그림 효과를 회색조 또는 그레이스케일이라는 이 항목으로 회색조나 그레이스케일로 이렇게 좀 변경을 해달라라고 하거든요. 자, 그럼 그림을 넣을 때는 자, 바깥에 이 빈 공간에 커서를 가져다 놔요. 여기 글씨 있는 데다가 두지 말고 글씨 있는 데다가 잘못 두면 이 파란색 상자 안에 그림이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는 바깥에 쪽에다가 커서 놓고요. 그림을 불러올 때는 파일에 불러오기가 아니라 파일에 가서 열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입력에 가서 그림 해주는 거예요. 자, 입력에 가서 그림을 클릭을 딱 해줍니다. 그러면 그림 넣기 대화 상자가 나와요. 그죠? 자, 그림 넣기에서 로고 1번을 넣어달라 그래서 로고 1번 파일명 찾았고요. 문서에 포함으로 넣어주세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서에 포함해서 넣기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넣기 하고 나면 아까 우리 문서 작성 능력 평가할 때랑 마찬가지로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십자형으로 바뀌어요. 자, 근데 제가 항상 여기 위에다가 얹지 말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기 바깥쪽에다가 근데 이번에는 좀 테스트를 해봐야 돼서 저랑 같은 위치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왼쪽에 혹시 공간이 좀 있나요? 여기 왼쪽 부분에다가 이렇게 그냥 툭 하고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자, 왜 제가 이 위에다가 그리지 말라고 했는지 혹시 보이시나요? 이 위쪽에 딱 그리더라도 기존에 만들었던 도형들 뒤쪽으로 가버려요. 이 그림이. 그래서 이 도형 앞쪽에 우리는 그림을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제대로 좀 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 다른 도형들 옆에 빈 공간에 넣어달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더블 클릭하죠. 이 그림도. 자, 이 그림은 크기가 또 있어요. 문제에서 크기를 45에 30을 줬어요. 그림 크기는 자 문서 포함은 아까 이제 그림 넣으면서 했고 45에 3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그림 효과를 주라라고 하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본 옆에서 그림이라고 하는 탭에 가는 거예요. 개체 속성에. 자, 가서 저기 아래쪽에 그림 효과 부분을 이렇게 봤더니 지금은 효과 없음 되어 있거든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 회색조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자, 또는 저랑 다른 버전을 쓰고 계신 분들은 회색조 또는 그레이스케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메뉴가 나와 있을 수도 있고 요거랑 조금 다른 모양으로 나와 있을 수는 있는데 개체 속성 기본 탭에서 크기 준 다음에 그림 탭으로 넘어가서 찾는 거는 동일할 거예요. 그래서 그 화면에서 회색조 또는 그레이스케일을 찾아서 클릭을 해서 설정을 해줍니다. 자, 근데 이제 또 문제가 있어요. 크기랑 뭐 이런 거 다 했는데, 선생님 얘가 맨 앞으로 이렇게 오지 않는데요. 오지 않는데요. 자, 그럼 이 그림을요. 오른쪽 버튼 한번 눌러보면요. 여기 맨 앞으로도 있고 뭐 맨 뒤로도 있어요. 그리고 본문과의 배치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림이 도형보다 더 위쪽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잘 올라오지 않아요.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주냐면 이 그림을 오른쪽 버튼 눌러주면 맨 앞으로라는 메뉴가 있어서 이걸 한번 딱 눌러줬어요. 그랬는데도 맨 앞으로 오지가 않아요. 그죠? 자, 그럴 때는 오른쪽 버튼 본문과의 배치에서요. 무조건 앞으로, 글자 앞으로.
지금 이제 도형을 그리긴 했는데 글씨를 쓴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얘가 글자처럼 취급을 하진 않았지만 글이다라는 걸로 인식을 해서 이 개체를 글 앞으로라는 걸로 딱 눌러주게 되면 이제 이 그림이 다른 도형들보다 더 앞에 이렇게 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 놓을게요. 자,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이 그림을 이렇게 딱 넣었더니 이 그림에 하이퍼링크를 넣으세요 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이퍼링크. 자, 하이퍼링크는 문서 작성 능력 평가의 2020 국제전기전력 전시회라는 어떤 제목에 설정한 책갈피가 있어요. 우리 여기 설정을 전기라는 이름으로 책갈피 설정한 거 있거든요. 아까. 그래서 이 그림을 클릭을 하면 내가 책갈피로 넣었던 이 부분으로 수용하고 가세요라는 링크를 걸어주라는 거예요. 고리를 걸어주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디로 갈 건지에 대한 목적지 표시는 책갈피로 지금 해둔 상태고, 자, ABC 주식회사를 클릭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면 하이퍼링크라는 애가 있어요. 자, ABC 주식회사 오른쪽 버튼 하이퍼링크라는 것에 가서 보면 자, 이 하이퍼링크를 어디로 연결을 할 거냐라고 물어보는데 책갈피를 제대로 넣어 놓은 친구들은 여기 책갈피라는 항목에 전기라고 하는 항목이 보일 거예요. 근데 선생님 저는 지금 책갈피가 뭐가 잘못됐는지 전기라는 책갈피가 안 보여요 하면 요거 잠깐 취소하고 얼른 이쪽에 2020 앞에 가서 입력에 책갈피 가서 여기다 전기라고 넣기 한 다음에 얼른 다시 와서 하이퍼링크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항상 이 책갈피가 되어 있어야 이 하이퍼링크를 해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퍼링크에 가서 여기 전기라고 되어 있는 항목을 클릭을 하고 자, 넣기를 해요. 자, 그럼 이제 별일은 안 일어나거든요. 별일 안 일어나는데 마우스로 ABC 주식회사 쪽에 마우스를 갖다 이렇게 얹어보면 우리 인터넷에서 뭔가 링크를 걸 수 있는 것처럼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그때 클릭을 한번 툭 해주면 책갈피 있는 대로 링크 쑥 가는 거 보이죠? 자, 다시 올라가서 ABC 주식해서 클릭해주면 다시 이 부분으로 커서 뚝 옮겨서 책갈피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자, 이게 책갈피하고 하이퍼링크하고의 이런 연결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클릭. 근데 이제 선생님 저 이거를 좀 위치를 옮기고 싶은데요. 이거 좀 이렇게 옮기고 싶은데 다른 거는 이렇게 잡고 움직이면 움직여지는데 얘는 잡으려고 하면 자꾸 이게 링크가 돼가지고 안 되는데요. 자, 그때는요. 다른 도형을 한번 선택을 해요. 다른 도형을 선택을 한번 하면 위쪽에 도형이라는 메뉴가 생기는데요. 거기에서 왼쪽 편에 개체 선택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요걸 클릭을 하고 ABC 주식회사 아이고 바로 안 넘어가네요. 요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개체 선택 가지고 개체 선택을 클릭을 해서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ABC 주식회사만 이렇게 다른 거 다 안 들어가게 드래그 해주시면 이제 이것만 잡고 이렇게 또 다시 움직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퍼링크를 넣고 나면 이제 얘를 좀 움직이는데 좀 제약이 있어서 이렇게 좀 움직여서 배치를 해주시면 돼요. 자, 저장하시고 저장할까요? 잠깐 쉬었다가 제가 40분, 55분에 시작할게요. 잠깐 쉬셨다가 들어오세요. 저장하고 잠깐 쉬었다 들어올게요.